자, 봅시다. 자, 130페이지부터 합니다. 130페이지 아니고 128페이지, 그지? 좀 전에 우리가 뭐 127페이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좀 보시고요. 좀 코넌 스틱 스타일 문제가, 비슷한 게, 요것도 좀 쉽게 나왔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또 놓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다음 128페이지 성불평등. 뭐,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아직 문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밑에, 관점. 기능론에서는 우리가 이 불평등 문제가 뭐냐, 어떻게 보면 남성 여성 구별하는 게 기능에서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왜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기능이 다르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결론 도출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있다시피 첫 번째 점 보세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연스럽고 자연스럽다. 성별평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교란 상태다. 어차피 남자 여자는 다르고, 그래서 불평등 문제는 일시적인 교란으로 본다는 얘기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다. 근데 이에서 반해서 갈등론은 그게 아니고, 남성들이 어떤 여성들이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배제시킨 결과다 이래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게 더 맞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우리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권력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놈들은 많아요. 이게 원천적으로 남자들 이렇게 한 거야. 야, 여자들은 안 돼. 그냥 통으로 반전 떼내본다. 얼마나 쉬워. 남자 지들끼리 싸워야 되잖아, 그지? 안 그러면 전체 같이 싸워야 되는데, 야, 여자는 안 돼. 그냥 이 한마디 가지고 다 없애버린다. 이게 구조적으로 배제. 난 이게 더. 여러분, 요즘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 시험 합격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여성 동지들이 훨씬 고득점하고 비율이 높아요. 조심해야 돼. 좋은 세월 당한 거야. 좋은 남자들 좋은 세월 당했어. 바짝 정신안 차리면은 큰일 나요. 바로 차리고 그래야 빨리 그렇게 나가요. 싸우게 만들었어. 그래야 공부를 좀 더 하시겠지. 자, 뭐 그렇더라. 뭐 크게 어렵고 시험은 자, 오른쪽에 소수자 볼게요. 그럼 소수자 보시면은 사회적 소수자 누굴까? 주로 여러분 성소수자들, 그지? 아니면은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 여러분 양심적 병력 거부자라는 게 이런 거죠. 자기 어떤 종교적인 또는 양심적인 이유로 하는 총을 들지 않겠다. 집총 거부. 군대 가서도 훈련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뭐 좀 더 크게 보면은 여성도 일종의 전통적으로는, 요번에 여러분 미국의 힐러리라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안 된 게 사실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안 됐다. 물론 뭐 그 사람은 기득권층 내에서 너무 풀리기 때문에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여성, 흑인 이런 게 전통적으로는 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힌트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수자가 숫자가 적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뭔데? 네 가지 개념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의미의 첫 번째는 장애인, 소수 종교인, 양심적 병력 거부자 등등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고, 두 번째쯤에 사회적 약자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을 보통 사회적인 약자예요. 근데 우리 가난한 사람을 소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개념 지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뭔데 그러면? 자, 밑에서 그래서 양가리 이번에 판단 기준 보세요. 첫 번째, 단지 숫자가 기준 아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단지 숫자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밑에 그래서 네 가지. 식별 가능성. 뭔가 다른 집단과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별이든 피부색이든 종교의 어떤 신념이든 간에 뭔가 다른 집단과 구별된다. 두 번째, 그래서 힘이 없어요. 권력의 열쇠. 그래서 세 번째쯤에 차별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요소가 구비 안 되면은 그냥 차별받는 개인일 뿐이지 우리가 소수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겨서.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소수자를 우리가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소수자 우대 정책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대 정책을 하는데 영구적인 우대 정책이 아니라 잠정적 우대 조치입니다. 그 잠정적이란 말은 어떤
불평등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우대조사한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지역균형 선발제, 뭐 장애인 의무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 정도 예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혹시 놓을 수 있는 게 뭔가니까 여기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여성이나 흑인들을 위해서 뭐 양성평등 채용 목표 또는 뭐 흑인 뭐 어떤 그런 의무교육제 이런 걸 했는데 그 결과 실제적으로 역설적으로 아주 똑똑한 어떤 그런 흑인 백인들이 그 어떤 그 비율에 걸려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백인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역차별 이렇게 말하기다. 그 개념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쟁을 좀 써놨는데 뭐 일단 까지만 봅시다. 오케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한번 볼까요? 1번. 뭡니까? 상대빈권이죠? 상대빈권입니다. 8번. 네 가지 다 하죠, 그죠? 오케이. 자, 11번. 아니에요, 그죠? 찰루만 사람과 다른 말입니다, 그죠? 오른쪽에, 자, 복지. 자, 복지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어떤 그 자유방임. 우리가 그 경제 공부할 때 많이 했었어요. 그 자유방임. 즉, 이 산업자본주의 이래로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자유방임을 바탕으로, 달리 말하면 내가 풀어준다는 거죠. 그냥 니들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모두 다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된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잘 살게 됐고 못 사는 사람은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는 사회가 됐어요. 빈익빈 부익부 경향이 지나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됐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노력을 해야죠. 그게 이제 복지의 문제죠, 그죠? 일종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그죠? 떨어질 때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망, 그게 사회복지인데,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시험에는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35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우리나라 현행 그 사회복지제도는 세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사회보험, 두 번째는 공공부조,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일단 사회보험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사회보험 여러분, 이거 사례를 하나씩 볼까요? 밑에 종류 보시면은 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의 특징은 뭔가 여러분,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은 여러분 공무원연금 여러분이 공무원으로 시험에 되면은 여러분이 매달 받는 급여에서 일정 부분 비율을 떼가지고 연금 형식으로 축적하는 거죠. 나중에 어떡합니까? 또 퇴직 후에 뭐 좀 여유있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 준비하는 거죠. 뭐를 준비하고 퇴직을 준비하는 거야. 미리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 밑에 건강보험. 그래서 여러분 급여에서 일정 부분 떼가지고 건강보험으로 납부하면서 나중에 병나면은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다 뭔가니까 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 예방적이다. 미리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은 원래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예방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뭐 암보험, 뭐 화재보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암이나 화재를 당했을 때 대비하는 거지, 그지? 한 목돈 들어갔는데 그런 거 없이 당하면 목돈 집 팔아야 돼. 근데 미리 이런 걸 준비해 놓으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사전 예방자. 자, 그래서 이 사회보험은 보시면은 성격 보세요. 세 번째 칸에 사전 예방적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대상은 누굽니까? 국민 전체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국민연금을 생각하시면 국민연금은 대상이 누굽니까? 국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복지 유형 중에서 이거를 보편복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그 성격이 보편복지예요. 즉 달리 말하면은 대상에서 어떤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다 들어간다. 자, 그래서 성격을 좀 특징을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말했지, 고용보험이라든지 또는 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나누어 냅니다. 누가?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면 국가랑 나눠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공동 분담한다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죠. 공동 분담한다. 보험료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부가 여러분, 공무원들은 정부가 내주잖아, 그죠? 대충 내줍니다. 그럼 정부 그 세금 가지고 내죠. 그래서 뭐라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다. 그리고 강제 가입,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강제 가입이고, 그리고 능력별 비용 부담. 근데 이어서 말하는 비용이란 것은 보험료예요. 보험료를 누가 내는? 보험료를 얼마만큼 내느냐? 능력별로 내요. 이 능력이라는 게 소득의 크기입니다. 즉 급여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달리네요. 이걸 왜 능력별 또는 소득별이라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내죠. 수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적 보험들은 내가 나중에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 그러면은 보험료를 미리 많이 내줘요. 근데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보험은 내는 것은 좀 다르긴 해요. 소득이. 근데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월 보험료를 10만원 내나 월 보험료를 100만원 내나 내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똑같은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수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능력별 또는 소득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 내가 나중에 내가 대상이 되려면 내가 돈 내. 그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이게 좀 잘 구비되어 있으면 근로의욕이 좀 높아집니다. 근로의욕이. 왜냐면 미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죠? 불안감이 좀 사라지니까 근로의욕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가 상호부조라 그러죠. 즉 공무원 연금을 하면은 공무원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험료를 내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뭐를 당하면은 도와줘요. 그래서 이게 상호, 이 상호라는 게 끼리끼리 도와줘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가 돼요. 왜냐면 아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비용 많이 내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일종의 소득 재분배가 좀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회보험을 뭐라 한다고? 사회 상호부조라 그럽니다. 사회보험을 상호부조라 하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은근히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옆에 이제 공공부조. 이 공공부조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특징이 뭔가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라. 일종의 경제적인 무능력 계층들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지금 빈곤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을 사회가 손을 내미는 경우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후 대응적 또는 사후 대처적. 사회보험은 뭡니까? 미리 예방하는 건데, 그지? 이거는 뭡니까? 사후라는 거죠. 그래서 사후 대응적이다, 사후 처방적이다. 대상은 누구라고? 저소득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별복지라. 달리 말하면은 이런 공공부조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에 따라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자산 정도를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서 자산조사, 재산이 얼마인지를 거쳐서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 어떤 대상에 해당되면은, 그죠?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는 자산조사, 그래서 우리가 선별복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상 선택까지 했고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 이 비용은, 이 공공부조에 지급되는 비용은 전부 다 국가가 부담하겠죠. 그래서 재정 부담이 무척 심해요. 사회보험도 재정 부담이 있었죠. 이게 근데 공공부조는 무척 심해. 그래서 여러분 소득 재분배가 가장 확실하다. 여러분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있어. 그러나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가 가장 확실하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달리 말하면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받기 때문에 좀 일을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근로의욕. 아까 이런 사회보험은 근로의욕 고치, 이거는 근로의욕 저하.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반면에 여러분 사회서비스는 여러분 이거는 뭐냐? 요 앞에 두 가지는 돈을 주는 건데 요거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종류의 두 번째 노인 돌봄 서비스, 이게 가장 전형적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예요. 노인 돌봄 서비스. 이 노인 돌봄 서비스는 관내 구역에서 어떤 그 대상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말벗, 그죠? 이런 것들 청소. 근데 요즘 있잖아요. 이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경무거든요. 굉장히 일이 어려워요. 특히나 어떤 게 어려운 거니까 주로 이제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위에 혹시 사회복지 직 준비하시는 분 있으면은 마음 바꾸지는 말고 이 민원인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어떤 민원이니까 주로 이제 저소득층 사람들인데
뭐 지수심 자체가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공무원들이 힘든 게 있잖아요. 때를 좀 써야. 그리고 특히나 이 노인 돌보는 서비스가 굉장히 이게 일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방문하잖아요. 욕도 엄청 한다 봐요.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깽판치 그래. 뭐 다 하는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직무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게 아니지만 근데 의외로 그런 게 참 많아요. 힘들게 있어.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 우리가 중간까지 뭐 특히나 우리가 어떤 그런 게 없다면은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말투 용도 좋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 자체가 이미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약간 좀 안 좋을 때가 많아. 그렇다 보니까 막 그 화풀이를 막 직원들이 막 하는 게 아니야. 뒤집어 놓는 거지. 이런 말 듣고 말 바꾸지 마. 생각 바꾸지 마. 그냥 시험 봐.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자, 다음에 여러분 특징 보시면은 이거는 비금득 지원이 원칙입니다. 돈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말. 그럼 이거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보통 지자체별로 그 직업 훈련 교육을 시켜줘요. 그럼 그건 뭘까요? 여기 이거 그지? 그건 돈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교육을 시키니까 이것도 사회 서비스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자, 뭐 그 정도 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됐고요. 그 뒤에 여러분 그 뒤에 문구가 좀 잘렸네. 그 위에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보이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이거 여러분 이게 사회보험이에요. 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거기 건강보험 내는 사람 있으면 이게 금방 알아요. 왜냐면 건강보험에 이게 같이 납부됩니다. 내가 건강보험을 내면은 한 10만 원 내면은 내가 기억이 지금 한 10%까지인가 10% 정도 이게 내는가 그 정도 낼 것 같아요. 내가 그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납부다. 이게 사회보험이라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밑에 다른 건 다 했고요. 그 밑에 여러분 한쪽 갈로 4분의 기본소득제는 이게 요즘 문제 많죠. 한번 참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6번 이게 노인장기 요양보험 보세요. 이게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우리가 제도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밖에 이거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에요. 이거지. 이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뭔가 이게 여러분 왜 지금 내가 우리 젊었을 때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이겁니다. 노인이 되면 누구든지 아파요. 그죠? 뭐 다리도 아프고 그죠? 그때 장기적으로 요양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미리 우리가 젊었을 때 그 비용을 비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까 뭐라고 미리 예방하는 거죠. 사전 예방적이다 그죠? 됐고요. 페이지 넘겨서 이제 그래서 138페이지 보시면 복지제도의 역할과 한계 나옵니다. 아까 역기능이라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역기능은 주로 공공부조를 이야기합니다. 공공부조가 여러분 잘 구비되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언뜻 이런 생각 아까 여러분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근로력을 좀 저하시킨다 그죠? 일을 안 할 수 있다. 왜? 안 해도 도와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한편으로 여러분 공공부조가 활성화되면은 일단 아까 정부의 지정부담이 굉장히 심하죠. 그죠? 이게 돈은 돈대로 들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근로력은 또 떨어뜨리고 돈도 들고 두 가지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3의 기라 그러죠. 그래서 일도 정부의 재정 부담도 낮추면서 근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산복지. 일을 하라. 일을 하면은 당신의 근로소득에 맞추어서 줄게. 아예 안 하면은 한 푼도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근로소득이 많아지면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는 비례적으로 많이 줍니다. 그걸 받으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활 수준까지 가면은 장력 이제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그래서 기금부담을 줄이고 근로욕도 높아져. 생산복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가로 이번에 생산복지 보시면은 첫째 줄에 노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그게 다 핵심이에요. 노동을 조건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한쪽 갈로 3번에 이게 근로장려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죠. 근로장려세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보여.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죠. Y축은 여러분 근로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이고 X축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자, 근로소득은 자기의 노동을 이용해서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로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800, 이게 이미지 수치입니다. 800만 원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장려금을 비례적으로 많이 줍니다. 이렇게. 비례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120이죠. 그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기의 근로소득이 800대면은 장기금 120까지 합쳐서 92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자기의 근로소득이 400밖에 안 되면 어떡해요? 400밖에 안 되면 60밖에 안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그러면 자기 근로소득이 400밖에 안 되면 전체 금액은 소득은 460밖에 안 돼요. 왜? 400과 60. 근데 800까지 되면 120 받으니까 920 된다. 그러면 계속 800 이상부터 어떻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200까지는 똑같이 120 줍니다. 그럼 여기 되면은 120, 1200 플러스 120이니까 1320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받다가 근로소득이 1200 넘어가면은 지원을 줄여놔, 이렇게 줄여놔. 그래서 1700이 되면은 지원금을 반드시 제로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근로욕도 높이고 어떤 재정부담도 줄이는 이런 어떤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뒤에 개념 확인 문제 풀까요?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자, 여러분, 가는, 누구예요? 이건 뭐예요? 공공부도죠. 뭐, 최저생기비 이런 말로 오죠. 그지? 그 자산조사 이런 말로 오니, 그지? 나는요, 사회보험이죠. 그죠? 뭐, 미래생활 불안 대체한다. 그지? 나는요, 요게 생산복지죠. 그죠? 그럼 기본 생산적 복지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사회보험입니까? 공공부조입니까? 이 공공부조야. 그지? 기본적인 베이스는 공공부조를 깔고 있어요. 오케이. 1번에 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을 상호부조라 그러죠. 가는 상호부조가 아니고 그냥 공공부조야. 2번에 나는 능력별 비용부담까지는 맞죠. 그런데 임의가입이 아니고 강제가입이다. 4번에 다는 자기 개인의 자립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이 아니고 공공부조다. 그지? 4번에 가는 사전예방 아니죠. 바뀌었다. 가다는 여러분 공공부조 베이스니까 이게 선별복지죠. 그죠? 대상 범위가 좁다. 근데 나는 뭡니까? 사회보험이니까 보편복지 전체다. 그죠? 대상은 뭐가 넓어요? 당연히 보편복지가 넓지. 그지? 그렇구나. 그렇게 보십시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OX 한번 볼까요? 1번. 사회보험은 사전예방, 공공부조는 사후처방이더라. 2번.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그리고 소득정도. 그렇죠. 3번. 사회보험이죠. 그죠? 사회보험이 상호부조야. 오케이. 8번. 그렇죠? 오케이. 9번, 10번. 두 개 다 공공부조입니다. 기초노령, 이 다 저소득층을 상대하는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예요. 11번. 사회보험은 근로를 좀 높인다. 13번. 사회보험은 소득금이 있어요. 있다, 그지? 근데 뭐보다는 적어요? 공공부조보다는 적다, 그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16번. 있어요. 근데 뭐보다는 적다고? 공공부조는 적다. 잘했습니다. 고민하시고요. 문제 좀 볼까요? 제가 좀 빠르게 했는 이유는 이제 문제를 좀 보려고 빠르게 했어요. 그래도 뭐 충분히 여러분이 뭐 따라올 수 있다고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4번 143페이지 4번이요.
자, 천천히 한번 볼까? 여러분, A는 지금 경찰이 꾸미는데, 등등. 그래서 뭐, 하여튼, 나중에 결국 뭐 됐습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택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은 반면에,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 택배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존경받는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약간의 지위불치가 느껴지죠, 그죠? 그렇다고 뭐 택배분이 뭐 그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에 그에 따르면은 일종의 그 지위불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반 기억해 보겠습니다. 둘 다 뭐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수직이동. 근데 A는 어떤 이동? 상승이동. B는 하강이동. 그죠? 그렇다. 니네 둘 다 세대 내. 자기 세대 안에서 이 발생했죠, 그죠? 맞다. 이것에 둘 다 근데 지위불치는 것도 B에서 나타나지 A는 없다, 그지? 리얼에 A 둘 다 일종의 개인적인 이동, 둘 다 개인적인 이동이라 그죠? 개인적인 구조적인 이동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다음에 넘겨서 자, 그러면은 7번 볼까요? 7번 8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뭐 풀어보신 분은 뭐 금방 풀 것이고요. 여러분 계속 풀어보신 분 계속 푸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일단 이걸 근데 우리 이 표를 보시면 처음 하신 분들은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있는 말이죠.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계층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요 위에는 부모의 계층 상중하, 자식은 상중하 이래 있어요. 그러면 요 2, 25, 10은 어떤 의미냐? 부모와 자식이 계층이 같은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보통 지위, 세습했다 또는 뭐 대물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수치는 대물림이에요. 세습. 대물림이 대물림. 대물림은 우리말이고 세습은 이제 한자 출기죠, 세습. 그래서 이거 얼마이고? 37이지. 여러분, 그럼 전체가 100을 기준해서 판단해 봤는데 그 중에 37이 대물림인데 그럼 나머지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계층이 다른 게 그게 뭐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그지. 세습 안 된 경우가 63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 그지? 그 중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 잘 된 경우 한번 볼까? 잘 된. 부모보다 자식이 잘 된. 모든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보다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모가 여러분 부모는 중인데 자식은 상인 경우. 부모보다 잘 된 경우죠. 그죠? 부모는 하층인데 자식이 상층이 잘 된 경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하층인데 아들이 자식 중층인데도 잘 된 경우다. 그죠? 노란 거는 이거는 상승이동. 그죠? 수직이동에서 상승이동이에요. 그러면은 43. 그죠? 반면에 가면 이거 뭘까, 이거? 얘들은 안타깝게도 부모보다 못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상인데 자식은 중하. 이게 못된 경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파란 거는 뭐냐? 하강이동. 그죠? 하강이동. 20이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합친 이게 이제 수직이동이죠. 수직이동으로서 요거랑 거죠, 요거. 그치?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부모 세대는 전체 사회 구조가 상 15, 그죠? 15, 35, 50이니까 우리 전형적인 이거 피라미드, 그지? 자식은요, 이렇게 가는 거죠? 10, 70, 우리가 이 구도죠? 다이아몬드, 안정적이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갑구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도 많죠, 그지? 계층이 63이고 대물림 30된 거죠? 많다. 답은 1번이네. 2번.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 수는, 이게 이제 대물림 된 게 이게 가장 많죠, 그죠? 25 가장 많다, 그지? 이것보다 얘가 많다, 25 가장 많아요. 다음에 상승 이동보다 하강, 상승 이동은 43, 하강 이동은 20니까 상승 이동이 더 많네요. 그 다음에 자녀보다는 부모에서 부모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자식이 안정하죠, 그죠? 중증이 더 적다. 오케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봤던 것이고요. 오늘 아까 문제 나눌 마치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조금 더. 아까 혹시나 기특하게도 다 풀어봤나? 안 풀어본 사람? 오, 다 풀어봤어요? 바로 들어갈까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게 합격할 사람은 다 다르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 보시면은 지금 이거 뭔가니까 요거는 지금 갑을국 세국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잘 보겠습니다. 거기 일단은 이거 지금 이거 수칙 이런 거죠. 갑국 보시면은 부모와 일치한다. 즉 자녀 계층 중에서 부모와 일치하는 자녀 계층이 전체 몇 프로? 갑국은 자녀가 전체 몇 프로입니까? 10%지, 그지? 중층은요 30, 하층은 60이지. 그 중에서 이제 부모와 일치하는 게 7%가 불일치하는 게 3%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갑국의 자녀 세대는 상중하를 따지니까 10, 30, 60이니까 피라미드지, 그지? 틀렸어요. 자, 2번이 핵심입니다. 자, 이 문제는 2번을 내려고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국 문제죠, 그죠? 얼국 한번 보세요. 그 상층이 얼국이다, 그지? 18%고, 그 다음에 중층이 4%고, 하층이 56인가? 56이죠, 그죠? 근데 이거 일치 비율이고, 다음 여기에 불일치 비율입니다. 불일치 비율이 몇 프로인가니까 2%, 6%, 14%야.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거 볼까요, 이거? 일치 비율이 부모와 일치는 18% 있는데, 불일치 비율, 이거 자식이 불일치가, 자식은 상층인데, 부모와 일치하지 않는 말은 부모는 뭐 중이든지 하든지, 그지?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 2%는 자식이 하강이동이야, 상승이동이야? 이건 상승이죠. 이건 상승이동이야, 그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이건? 부모가, 자식이 하층인데 부모랑 계층이 달라. 그럼 부모는 중이나 상이했다는. 그럼 이건 내가 담아, 이거는. 그럼 요 중층 요거는 뭐예요, 이거? 선택이. 자식은 중층인데 부모가 달라. 그럼 부모는 상층일 수도 있고, 하층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 이제 그래서 그럼 요게 6을 헷갈리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거를 이것이 6%에 해당되는 적에, 과연 상승 이동하는 경우인지 하강 이동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 보시면은 상승 이동한 수가 하강. 자, 그래서 문제가 있죠. 상승 이동한 수가 상승이 하강보다 지금 지문이 되어 있죠. 하강보다 적다. 상승률이 이렇게 해요. 상승이 하강보다 적다. 그러면 하강이 많다는 얘기지. 이렇게 문장을 구매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 넣으면은 요거만 당치 보면은 지금 얘가 작고 크니까 우리가 이놈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나니까 요거 애매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 적은 값의 최대값을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뭔가니까 요 애매한 것을 어디에 붙여주겠다고요? 여기 붙여주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몇 프로입니까? 2%고 68%. 그러면 요걸 만약에 전체를 상승 이동으로 본다면은 전체가 몇 프로 됩니까? 8%가 상승 이동으로 볼 수 있는 최대값이야. 현실은 8%가 최대값이니까 7%, 6%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말 그대로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하강이도 몇 %입니까? 14%고 상승 이동의 최대값은 8%밖에 안 돼.
그럼 현실적으로는 사실 요거보다는 7%라면은 여기는 뭐 15% 되고지. 여기 6이라 그러면은 16%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보다 무조건 최소값이 크니까 어떻습니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시험에 이렇게 냈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얘가 더 클수록 낸다면은 이 애매한 것을 어디에 붙이는 거? 이게 붙이면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 본다 그죠? 이걸 이제 최대값 만들어 최대값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서 애매한 것을 어디에 붙이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것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이야기네, 그죠? 적다. 무조건 그래 최대값이 무조건 적으니까 최대값이 무조건 최소값보다 적으니까 다른 경우 수는 다 이건 줄어들 일만 남았고 얘는 커질 일만 남았잖아.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해설된 거 보세요, 여러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최대값. 왜 최대값을 만드는지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병국에서는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과 하층을 합하면은 중층보다 많지는 않죠. 중층이 가장 많잖아요, 그죠? 말할 것도 없고요. 4번에 세 나라 모두 대물림은 상층일 때 가장 그렇지는 않죠. 이게 달리 말하면은 1, 3, 4번은 그냥 주는 문제고 핵심은 2번을 물어보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 우리 할 때도 우리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모의고사 할 때 요 비슷한 문제를 그때 풀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보신 분들은 뭐 이게 당황하지 않았을 거고. 오케이. 이거 옆에 7번 문제도 요 시험 치기 전에 우리 2015년 시험 칠 때 그 문제 풀이할 때 요 비슷한 문제 그때 내가 준비를 했었어요. 다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한두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12번 볼까요? 자, 기업 공무원연금 1번에 가입가 탈 때가 자유롭지 않지. 왜? 강제니까, 그지? 2번에 기업은 니은이, 이러면 사회적, 이러면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이고 밑에 니은은 뭡니까? 공공부조잖아. 사회적 약자 그러면 니은이지, 그지? 3번에 소득세 보면은 니은이 훨씬 크지. 틀렸다. 4번에 니은은 정부가 전했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네, 그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마다 16번 그럼 16번 보기 전에 우리 아까 13번 한번 13번 자, 여러분, 아까 이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이에요? 이러면 세 번째 점 보시면은 조건 보험료 징수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한대요. 이 말 자체가 공공부조는 아니란 얘기지, 그지? 이게 이제 사회보험이야, 그냥. 우리 제도를 잘 몰라도 이 지문을 보면은, 사회보험이겠구나. 사회보험이겠구나. 1번에 의료급여, 아니지, 그지? 2번에 가입자는, 이건 이제 자기 없어도 이걸 해야 돼요. 왜냐면 스스로가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노후를 대비한다는 거지. 그럼 3번, 4번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밑에 14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은 좀 박스하네요. 일단은 지금 뭐, 최저 생기비 120% 이하, 그죠? 이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죠. 이게 공공부도, 이게 따르면은 저속선을 가려낸다는 이게 저 공공부도 이야기지, 그지? 자, 1번이, 여러분, 그 1번 지금 보시면 예방복지라는 게 이게 아까 준비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회보험이에요. 근데 자녀복지는 이게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선별복지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게 공공부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녀복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번에 사회보험보다는 소득세 범위가 더 크다. 이건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3번에 보세요. 혜택의 비효율성은 보편주의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별하죠, 그죠? 선별복지입니다. 선별복지예요. 왜?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죠? 보편복지가 아니고, 보편복지는 사회보험이 보편복지야. 4번에 급여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자 복지를 결합. 이게 생산복지.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시. 위에 제시문 보시면 뭐 아까 같이 근로소득이 얼마면 얼마 주겠다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단순한 공공부조이지 생산복지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문장이 잘 나옵니다. 특히나 이게 공공부조를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생산복지 이야기하면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을.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